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한번 질량 보존 법칙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현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림 아래쪽에 이제 1-7과 같이 요 상태 변화할 때 물을 넣고 물을 얼린 그 후 측정한 질량이 같고요. 그 다음에 물에 설탕을 넣고 측정한 질량과 설탕이 모두 녹고 난 후에 측정한 질량은 같습니다. 즉, 상태 변화나 용해와 같은 물리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분자들의 어떤 배열은 변하는데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던 물리 변화에서도 이 질량이 보존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린 이제 화학 변화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실제로 화학 변화에서도 그러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는 과정이 있는데 이 실험 과정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설명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앙금 생성 반응이었는데 이 앙금 생성 반응의 예시가 요거였습니다. 탄산나트륨 수용액하고 염화칼슘 수용액을 섞으면요. 이때 이 분자들이 재배열이 되면서 탄산칼슘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앙금이기 때문에 용액이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 그림 1-8과 같이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에서 반응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 새로운 물질인 탄산칼슘을 생성을 합니다. 근데 이때 원래 반응물에 있었던 원자들의 종류랑 개수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 말을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즉, 화학 반응 전후에 반응 물질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으므로 물질의 전체 질량이 보존된다 이거죠. 지금 왼쪽에 여러분들 탄산나트륨, 염화칼슘, 탄산칼슘, 염화나트륨 이런 식으로 이 원자들의 구성하는 종류와 개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위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반 딱 잘라서 반응 전에 나트륨 개수 맞죠? 탄소 개수 맞습니다. 산소 개수 맞고요. 칼슘 똑같습니다. 염소도 똑같다라는 거. 이렇게 똑같은 개수, 종류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기 때문에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은 보존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어, 항상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어, 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왜 개수와 종류가 같으면 질량이 보존이 되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원자들은 종류가 같으면 질량이 같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는 종류가 같으면 질량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원자들마다 질량을 나타내는 숫자들을 우리가 이제 정해놓고 화학에서는 쓰는데 우리가 뭐 사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긴 하지만 이 각각의 원자들의 그 어떤 상대적인 질량의 숫자를 좀 써드리면 나트륨은 뭐 실제로 23 정도가 되고요. 탄소는 12, 산소는 뭐 16, 뭐 칼슘은 한 40 정도가 되고 염소는 뭐 35.5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이 반응하기 전과 반응한 후에 이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가 같으면 얘네들의 어, 무게, 쉽게 얘기하면 몸무게가 같아요. 그러니까 반응 전과 후에 어, 배치는 달라졌지만 어, 전체의 질량은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처음으로 밝혀내시고 설명하신 분이 오랜만에 뵙죠. 이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분이고요.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이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이를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을 가지고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반응인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반응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종이를 연소시키면 탄소,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이 탄소라는 거는 재입니다. 우리가 종이를 태우면 검은색 아주 조그만한 부스러기가 남죠. 그걸 우리가 재라고 이야기하고 탄소입니다. 그리고 기체인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는 공기 중으로 흩어지죠. 그거를 우리가 뭐 가둬놓거나 뭐 이렇게 밀폐를 시켜놔서 어, 가둬놓지 않는다면 연소 후에 재의 질량은 연소 전에 종이의 질량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보존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종이를 연소시킵니다. 그러면 재 플러스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 수증기 이렇게 발생한다 이건데 지금 이 종이와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 여기에 뭐 질량을 예를 들어서 10g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걸 태우고 나온 이 물질의 총 질량은 10g이에요. 10g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이제 문제에서 지금 이 교과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은 얘네들이 기체잖아요. 날아갑니다. 그러면 얘랑 얘만 비교한다고 했을 때 어떨까요? 당연히 이 이산화탄소의 질량과 수증기의 질량만큼이 여기서 빠지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만큼이 빠지겠죠. 그쵸?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이 종이와 재의 질량 10g과 10-Xg을 비교하면 이 X가 이제 양수, 얘는 이제 물질이니까 양수값이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게 될 겁니다. 그거를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하는 물질, 생성된 물질에서 원자의 배열이 다를 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그림 1-9와 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와 이산화탄소, 수증기 이거를 모두 고려하면 반응 물질의 반응 전후 물질의 질량은 보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강철솜이라고 하는 물질, 만들어지는 강철솜이라고 하는 물질이 연소가 되면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런 거죠. 강철솜 플러스 산소, 화살표, 산화철 이런 식으로 이제 물질이 반응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반응 전후, 반응 물질의 질량의 총합, 생성 어, 물질의 총합 요거는 질량이 보존이 되겠죠. 근데 강철솜과 산화철을 비교하면 강철솜에 붙은 산소만큼 산, 산화철의 질량이 무거워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철솜을 10g이라고 치고 여기에 붙은 산소를 1g이라고 치면 산화철의 질량은 11g이 되겠죠. 그쵸? 근데 얘랑 얘만 비교하면은 산화철이 무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은 보존이 돼요.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원래 강철솜보다 반응을 했을 때 질량이 증가했네? 근데 그거는 강철솜에 산소가 붙어서 그런 거다. 종이가 탈 때는 질량이 감소했네? 그거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기체 상태로 날아갔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만큼 남아있는 질량이 제 질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반응한 산소의 질량까지 모두 고려하면 질량이 보존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 두 가지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또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